미국발 악재로 국내 증시는 지난 한 주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장 초반 대비해서 장 후반에 갈수록 힘이 약해지면서 계속해서 지수 하락의 폭이 커졌었죠. 코스피는 1.3%대, 코스닥은 무려 2% 넘게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날 10월 31일 이후로 최대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된 부분도 있지만 앞서서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날 증시에는 크게 흔들리는 여파로 작용이 됐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0.5원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점 부근인 1,450원대 위에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날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그리고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 안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조선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조선 관련주들 연일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들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었던 부분보다도 내리막을 걷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는 것일까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장에서 그나마 조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죠. 미국 의회에서 현재 조선업과 관련된 강화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안에 주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동맹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장에서도 조선 관련주들이 해당 기대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LNG 시장과 관련된 확대 기대감도 있는 만큼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수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날 장에서 SJ중공업 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은 지난주 한 주 내내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먼저 트럼프와 머스크 쪽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투자 기대감을 키워오는 멘트가 나왔고요. 그 뒤이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재부가 이 탄소 크레딧 시장과 관련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날 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테마주로 볼 수 있는 건 SM그룹주가 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해운그룹인데요. SM그룹 회장인 우호연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장에서 TK케미칼이나 남선알미늄이 강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상선이나 대한해운 등 SM그룹주 안에서의 해운그룹주들도 일제히 오름폭을 보였는데 과거 17년도 트럼프 취임 1기 때도 실제로 취임식에 참석을 했던 바 있었는데 이번 2기 때도 함께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날 장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해주나 싶었다가 짧은 반등 이후에 급락하고 있는 섹터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가이던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16%의 급락 흐름이 나오자 이날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아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3% 넘는 하락세로 주가 마무리가 됐었고요. 양자항모 관련주들도 최근 엄청난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지만 미국 증시에서 상장주들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날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도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만 100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날 장에서 미국 증시 40%의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때문에 가격 관련해서 이날 장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 때문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이날 장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주도주가 부진한 가운데 말 그대로 이슈와 테마에만 의존한 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과 하한가 들어갔던 종목들 나눠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상한가 갔던 종목의 이슈로는 오징어 게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는 12월 26일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이날 장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상한가 안착을 했고
했고요. 그 외에도 쇼박스나 덱스터 등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시간 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배우 이정재 씨가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오징어 게임 시즌 1 같은 경우는 22억 시청 시간을 넘기면서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25만 년이나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인 만큼 차기작인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개봉하기도 전인데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이미 이름을 올리면서 개봉 때까지의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련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티스트 그룹이 이제 합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일에 본격적으로 합병 의안 가결이 됐고요. 글로벌 엔터 게임 체인저로 불릴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도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만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주가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장에서 하한가 같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였고요. 개별 공시인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려할 부분은 SK하이닉스 보조금 소식 이후에도 되려 주가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해당 소식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종적으로 47억 달러가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66억 달러였는데 17억 달러 추가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총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서 지원 규모가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을 덜어냈기 때문에 호재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 이 미국 쪽에서 삼성전자가 47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정부가 47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을 했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400억 달러 넘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가 그 투자 금액을 줄이면서 미국에서 받아오는 보조금의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미국에 짓는 생산시설의 지원량이 11배나 더 넘는 굉장히 대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인텔이나 TSMC,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어내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일단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부진하다라는 게 주가에는 더 큰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증권가가 일제히 4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낮춰잡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도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소식으로 오늘 장중에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나왔던 꼭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오픈 AI에서 새로운 AI 모델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O3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특히 이 버전 같은 경우는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더욱더 부각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니까 최근에도 주가 강세 흐름을 많이 보였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오픈 AI의 새로운 이 소프트웨어 출시와 함께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오늘 주가 변동성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나토 회원국들은 이 GDP 대비해서 방위비 5%까지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 안에 있는 방위비 지출 비율이 GDP 대비해서 평균 2.7% 수준이고 3% 이상 내고 있는 국가는 사실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방위비를 GDP 대비해서 5% 더 높여야 된다,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트럼프를 만난 정용진 회장, 오늘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변동성이 있을까요? 이미 기대감의 지난주 금요일에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INC가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이후에 최초로 한국의 주요 인사를 만난 게 지금 정용진 회장으로 알려지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량의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만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만큼 최종적으로
전반적으로 10분가량의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 코멘트, 오늘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쪽과 관련된 원전 소식도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신규 원전 가동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14기 원전을 오는 2050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재산업화를 선택했다. 이게 프랑스의 방식이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다시금 글로벌적으로 원전의 이 트렌드가 돌아오는 것일지 원전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만큼 휴장도 준비가 돼 있고요. 앞서 시간회에서 상한가 갔던 이 이슈죠. 오징어 게임 시즌2도 이번 주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말이니만큼 중요한 이슈들을 안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마지막 주이니만큼 우리 국내 증시 활짝 웃어줄 수 있을지 일단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내용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에 앞서서 뉴욕 증시 간략하게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에서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다우 모두 다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다우가 2% 이상 주간 기준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2% 안팎의 주간 하락률 역시나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었던 건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지금 0.1%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4% 그리고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되어줬던 임대료 상승률 0.2%로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 그래도 이런 물가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더욱더 탄력을 준 건 바로 시카고 연은 총재가 되겠는데요. PC 가격 지수는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다라면서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다만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를 했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가 목표 2%로 다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동결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금요일장 일부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S&P 500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가 눈에 띄긴 합니다만 대체로 다 오르는 강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 그런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것을 지난주 한 주 동안의 히트맵으로 좀 확장해서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다 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FOMC 이후 약세 흐름을 보여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반짝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는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른 차트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하락했던 건 미국 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들의 지수는 아니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 바바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 종목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가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전 세계 히트맵이 되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다른 국가의 종목들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이 차트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 동안 물론 금요일장에서 일부 낙폭을 회복했습니다만
조금의 불안함이 확실히 있었던 시장이었고 또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가 4.5%대에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만약에 조정이 걱정된다면 이 종목에 주목해라라는 CNBC 기사가 있었습니다. CNBC가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종목, 그 베타값이 작은 종목, 그리고 배당률이 3% 이상인 종목, 또 올해 10% 이상 상승한 종목, 지난주에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를 보였을 때 2% 이상 하락하지 않은 종목, 이런 기준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류, 스크리닝 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9가지의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FB, 에머런,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도미니언 에너지, 듀크 에너지, 엔터지, 길리어드 사이언스, PPL, 서던 이렇게 9가지 종목이 이 4가지 조건에 다 부합한다면서 혹여나 산타랠리가 아닌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혹시라도 예상이 된다면 이런 방어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추천이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유독 에너지 그리고 전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산타는 올까요? 이번 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요일장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훈풍망 잘 탄다면 산타 랠리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에는요.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시카고 여는 전미 경제 활동 지수가 공개됩니다. 바로 다음 날인 24일 화요일에는요. 12월 리치먼드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제조업 지수 살아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11월 수치로는 내구 대수주, 신규 주택 판매, 건축 허가 건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1시에 조기 폐장하니까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탄절 당일에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매주 만나는 지표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되고요. 마지막 날에는 11월 도매 재고 수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주에 사실 큰 빅 이벤트나 큰 주요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연말을 앞두고서 산타랠리가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마켓 시그널과 함께 시그널들 잘 찾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